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약 한 5일 정도 됐네요. 일반적으로 한 2 내지 3일 간격으로 방송을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텀이 길어졌는데, 길어진 이유는 우리 연구소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뭐,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용 관련 통계가 좀 필요했고, 또 PMI도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는데 이 둘 모두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일단 1분기 성장률을 보면 1.3%니까 예상보다 낮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일찍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4%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가 아니네요. 1월, 2월 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말에 할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내구재 할인율이 굉장하기 때문에 연말 소비가 연간 소비의 약 한 7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1월, 2월 그 내구재 소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필품 정도 소비만 있으니까 1, 2월은 뭐 좋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성장률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봤고, 그나마 3월이 그 소비가 좋아가지고 1분기 성장률이 1.3% 정도 나왔는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평균하면 그래도 2%가 넘거든요. 2% 중반이 넘어요. 왜 이 평균을 해보느냐 하면, 우리가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평균을 한번 본 거죠. 근데 6개월 평균, 거의 3개월 단위로 보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1분기 성장률이 너무 낮으니까 또다시 미국 경제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것이 이제 PCE 물가인데, 그 다음에 제조 PMI는 이제 48.5 정도로 나왔으니까 이게 5월입니다. 이게 또 조금 좋지 않게 나오니까 2분기도 굉장히 나쁠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이니까 서비스업이 중요하죠. 근데 서비스 PMI를 보니까 전문가 예상보다 53.5니까 뭐 약 한 1 정도 높아요. 그럼 이거를 평균,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모두 망라한 그 PMI죠. PMI는 52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경기는 아직도 확장 중에 있다. 5월 PMI를 보면.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인 건수도 제가 이제 한번 보기로 했어요. 최근에 이제 구인 건수도 좀 많이 줄었어요. 한때 이게 1200만 명 월 단위로, 그죠? 그런 그 구인 건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805만 명까지 줄었는데, 이것은 뭐 900만 명까지 내려온 거는 뭐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인 건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 고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 고용은 뭐 5월 고용 인구를 보면 15만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4월이 뭐 18만 8천 명입니다. 속보치는 서울도 17만 한 6천 명 됐는데 한 만 명 증가했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하나 올해 그 고용 인구가 줄은 거는 아무래도 미국도 한계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죠, 한계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금리 고공행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계 기업 쪽에서는 또 신규 고용보다는 해고를 또 해야 되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JP 모간에서는 고용 인구가 월 13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설득력이 이 부분에 있어요. 근데 15만 명은 아직도 그렇게 그 부정적인 그 고용은 아니다. 또 5월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 또 소비 뭐 서비스 쪽도 뭐 매출이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는 그 높을 거다. 일부에서는 2분기 성장률을 뭐 1.8%까지 하향 조정했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2분기에도 3월, 4월은 같은 추세가 뭐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4월, 5월이 뭐 1월, 2월보다는 아무래도 좋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1% 정도 내지 2% 정도는 그 1분기보다 좋을 수 있다. 3월과 비교해가 6월이 조금 괜찮는데 6월도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진 않거든요. 고용 인구가 15만 명만 유지된다면 또 4월에도 17만 명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18만 8천 명이니까 약 한 19만 명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6월에도 별로 나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2분기 뭐 성장률은 2% 초반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뭐 증시를 보면 채권은 10년물이 4%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 이게 이제 고용도 반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가도 조금 반영된 것 같고, 또 그 서비스업 제조업 아닙니다. 서비스업 PMI 지수가 좋으니까 그것도 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S&P 500도 사상 최고치, 나스닥이 금리의 영향을 좀 받는 지수죠. 이것도 사상 최고치. 달러 인덱스는 104.2로 마감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04에서 106 사이가 좀 정상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 뭐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뭐 S&P 500 평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죠. 이것이 21배니까 뭐 한 4배 정도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권 전문가들이 기대 수익을, 그러니까 상장기업 평균 기대 수익을 주당 4% 정도 더 높게 잡느냐 낮게 잡느냐의 문제예요. 지난 2년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PR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기업이 엔비디아죠. 지난해 동기 대비 엔비디아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주가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권 전문가들이 엔비디아 성장성, 수익성을 너무 비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PR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른 분야도 엔비디아 관련 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21배라는 이것이 이제 과연 적정하냐라는 것은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일단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제조업 PMI 지수는 조금 꺾였다.
근데 이거는 미국 전체 그 GDP의 뭐 10% 안팎이니까 서비스업 쪽에서 아직까지 경기 확장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6월까지 미국 증시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그 꺾인다는 표현이 막 15% 이상 이렇게 꺾이는 걸 얘기하는데 어, 단기적으로 보면 10% 정도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6월에도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 98% 전문가들은 계속 부정적으로 봤지만은 실제 미국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호황입니다. 호황. 그런데 정권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만 부정적으로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거품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계속해서 또 상승 추이를 이어왔고요. 뭐 순간순간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순간에도 지금 과거와 달라진 점은 별로 없어요. 다만 제조 PMI가 좀 꺾였고 고용 인구가 좀 줄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조금 달라진 변화인데 6월이 고용이 만약에 뭐 16만 건으로 다시 올라선다면 뭐 7월 9월 금리 인하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70%까지 뭐 높아졌는데 지난 1월을 보면 90% 정도 그 금리 인하 기준금리입니다. 인하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실제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서 또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고 또 1분기에 성장률이 나빴잖아요. 특히 1, 2월. 그래서 연준 의장이 뭐 원래 금리 뭐 한 서너 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바로 그 때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2월 이후에 예상보다 좋아지니까 연준 의장도 이제는 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2분기 성장률이 또 포유 환율 연구소대로 2%대로 높아진다면 또 뭐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9월에서 뭐 10월 이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원래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2분기 중에는 뭐 그런 지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점검사항은 뭐 여러 개 있어요. 일단 2분기 성장률이 4월, 5월은 지나서니까 4월, 5월은 1월, 2월보다는 좋을 거예요. 1분기인 1월, 2월요. 또 2분기 4월, 5월은 비교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분기 성장률은 별로 나빠질 것 같지 않다. 2%대 초반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구하고 실업률은 성장률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 4월 고용 예상보다 10,000명 정도 높았죠. 속보치보다 높았고 수정치가 18만 8천 명이니까 한 10,000명 이상 더 고용이 증가했죠. 이것이 이제 또 2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고용이 되면 소비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관계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보완관계로 뭐 계속 성장 발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시장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채권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채권 금리 내리니까 주가도 오르고 그게 보완관계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6월까지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국내에서는. 그렇지만은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은 6월까지는 즉 2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